네, 배 대표님. 예. 투표일 얘기를 잠깐 하시죠, 예. 배 대표님. 지금 중앙선관위가 18, 19일 갤럽에 의뢰해서 이 투표 의향을 물었는데 적극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76.5%로 지난 21대 72.3%보다는 3.8%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에는 실제 투표율은 66.2%가 나왔어요. 그런데 20대의 경우는 52.3%, 30대는 65.8, 40대는 76.9, 50대는 84.2, 60대는 86.8, 70대는 95.8로 올라갈수록 계속 투표율이 높아져 갖고 60대, 70대는 거의 뭐 90% 거의 투표 다 하겠다는 건데 대신 40대, 50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20대, 30대는 50%, 60% 이대에 있어요. 네. 이런 투표율이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 박사께 전화가 옵니다. 브라브라브라브라. 여보세요? 고 박사님, 이번 선거에 투표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고 박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투표한다고 그러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사회조사에서의 바람직한 응답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총선 투표율이 76% 되느냐? 안 돼. 안 되죠. 지난 2016년이 58%고요. 지난번 2020년에 민주당이 싹쓸이 할 때가 그때의 투표율이 66.2%입니다. 매우 높았어요. 그러니까 21대 66.2%가 매우 높아서 이번에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7, 8% 정도 아니겠나.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76.3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제가 어떤 공식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여기에서 15나 20을 빼면은 그렇군요. 실제 투표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56에서 62가 나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 지난번 선거보다도 좀 더 투표율이 더 낮을 뻔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조국혁신당이 조금 바람을 몰고 오면서 투표 유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난번 56에서 62라는 숫자가 20대들은 지금 투표에 대한 혐오가 커요. 왜냐면 20대는 조국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40대는 또 민주당에 대한 혐오가 커요. 무슨 코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무슨 공영훈 후보부터 시작해서 또 뭐 딸 양문석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대체로 제 분석은 56에서 62%의 투표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에 50대가 그 여론조사상에 나온 걸 보면은 아주 이상현상이 생겼더라고요. 50대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0으로 뒤집혔어요. 50대가 최근에 뭐 이런 공영훈이다 뭐다 이런 거 보면서 열받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종근이 전 검사장 그냥 20억 몇십억을 그냥 41억을 10개월 만에 벌었다니까 50대의 사람들이 한참 가장으로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저다가 보더라도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신 게 실제 지난 2020년 대선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때 50대가 민주당을 찍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었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50대가 국민의힘을 찍겠다, 조금이라도 더 높다. 이건 굉장히 판 자체가 달라지는 아마 최근에 처음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거의 안 바뀌. 40대는 아주 확고하고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죠. 이재명 리스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50대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고 30대의 경우에도 30대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전에는 30대가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압도적이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27, 없어요. 민주 28. 없어요. 똑같아요. 27, 28이에요. 더 이상 민주당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30대의 달라진 표심, 50대의 달라진 표심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수층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이건 뭐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지 말라고 황교안 전 총리도 이 부정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 아니겠습니까? 민경욱
전 KBS 생각.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한교안 전 총리한테 전화를 걸면 이런 신호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브라브라브라 브라브라브라 부정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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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정도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조원 CNI가 25에서 27일 날 이 사전투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사전투표 경우 이 응답자 966명 중 66.2%가 민주당한테 투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 10명 중 그렇죠. 6명 이상이 민주당한테, 국민의힘한테는 19.8%예요. 그런데 본투표를 하겠다는 사람 2,917명을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47.3, 민주당이 39.5%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그 사전투표 결과와 당락을 보니까 서울 49개 중 사전투표에서 이긴 곳이, 최종에서 당선된 곳이 44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가 아주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선대위에서도 예. 사전투표에 좀 많이 나와주세요. 거기 부정투표 없습니다. 이번에는 수개표를 합니다. 예. 수개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개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망을 해드리면 대체로 사전투표에서 이번 총선에 35% 사전투표가 전체 100% 아니겠습니까? 예. 사전투표율이 35%가 넘어가면 유권자의 35%가 넘어가면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고요. 21대 그렇죠. 사전투표가 26.69%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더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은 비슷하거나 낮아지더라도 예. 사전투표율은 이전보다도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35% 이상이 되면 상당히 민주당이 힘을 가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30% 미만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더 힘을 얻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다음 유권자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사전투표에 나가야 합니다. 많이 나가서 한동훈 위원장의 설명처럼 이게 기세거든요. 새를 잡아버려. 그렇죠. 이야, 그렇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나오네. 이래야 전쟁- 본투표에서도 맞습니다. 뒤집습니다. 우리가 왜 전쟁이 나더라도 처음에 와 해야 겁에 질리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면은 뭐 빰빠라 치고 그렇죠. 난리 법석을 부리자서 난리 그 법석을 기세거든요. 이른바 밴드 웨건의 효과. 밴드 치는 거죠. 예. 밴드 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었으면 선제적으로 빨리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늘 국민의힘이 밀리고 민주당이 앞선 결과가 나오는데 워낙 이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네. 민주당이 뭐 압승을 하네 180석이네 200석 이러네 하니까 보수층 사람들이 여론조사 와도 안 받아버려요. 그렇죠. 기분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과소 표집된다. 맞습니다. 보수층. 이게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지 않겠. 투표율이 그렇죠.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 것처럼 과소 표집이 된다. 보수가.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인천 계양을이 그렇게 들쭉날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는 걸 보면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곳이 인천이 뭐 치아프라만 나 조사 안 할란다. 예, 그래 버리죠. 기분도 안 나쁘거든요. 좋은데 오면은 나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되잖아요. 뭐 아이고 이름도 듣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 아니겠지만 30년 이상을 데이터 분석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세대별 투표율이 하나도 반영 안 된 겁니다. 하나도 반영 안 된.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그 투표율이 반영돼야 예측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0%다 투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대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 80%가 민주당 후보예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투표를 하느냐 다 나오느냐 그대로 투표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뒤집어진 적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2016년,
때마다 다 바뀐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끝까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또 희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찬 대표님 또 다음 주에도 나오셔서 시원하게 여론의 흐름을 분석해 드리고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 대표님이 지난주에도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심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반등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딱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면은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니까 아마 그쯤 되면은 민심의 흐름이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